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통합사회 2학기 들어서 첫 번째 디딤 영상이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파트 5단원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수업 시간에 자본주의 전개 과정 배우고요. 이번 디딤 동영상부터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배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전개 과정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한 페이지는 비워두고 그 다음부터 쓰도록 하세요. 왜냐면 한 시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주처럼 강의식으로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조건을 배울 거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치에 맞다 정도가 되겠죠. 이치에 합당하다. 근데 이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수적인 계산 능력. 우리 이제 그것들이 가진 기본적인 이성의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만약에 3 더하기 3은 4라고 하게 되면 이상한데 이렇게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고 불리한 게 있는데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의 경쟁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볼까요? 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방금 설명했고요. 합리적 선택 핵심적인 단어, 개념들 나오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비용이 무엇인지, 편익이 무엇인지, 기회비용이 뭔지, 매몰비용이 뭔지. 시험 내기 되게 좋고요.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들 틀릴 수 있게 내기가 아주 좋아요.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 한개 중에서 먼저 비용이라는 말과 편익이라는 말을 좀 배워볼까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알죠? 비용은 뭐예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를 의미해요. 대가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점에서 어떤 빵을 사 먹는다고 하게 되면 그 빵을 선택하면서 돈을 치러야겠죠? 이게 비용이에요. 근데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시험 때가 되면은 다음날 A라고 하는 과목과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A를 공부하게 되면은 통합사회를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통합사회를 공부하게 되면은 A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나는 통합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를 원해 통합사회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 뭐죠? A 과목을 공부할 시간. 또 이 시간을 포기함으로써 A 과목 점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를 포기한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편익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얻게 되는 편리함, 이익, 만족감을 의미해요. 그냥 만족감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합리적 선택에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이죠. 따라서 편익이 뭐보단 커야 돼요? 비용보다는 커야겠죠. 편익이 비용보다는 커야겠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경제학에서는 순편익이라는 말을 써요.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만약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죠? 0보다 크겠죠? 자, 다른 말로 순편익이 0보다 큰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선택하면 된다. 근데 편익이 같아요.
편익이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비용이 적도록 선택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100만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100만큼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어도 되고 500원짜리 빵을 사 먹어도 똑같은 만족감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500원을 선택하고 500원짜리 선택하고 100만큼의 만족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똑같이 500원짜리요. 500원짜리 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100만큼의 만족을 주고 하나는 50만큼의 만족을 줘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첫 번째, 500원을 지불했을 때 100만큼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같은 비용이라고 한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특별하게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려요. 기회비용이란 말과 매몰 비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비용은 크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비용은 곧 기회비용을 의미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한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놀 수 있고요. 1시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A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 10,000원을 벌 수가 있고요. B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8,000원을 벌 수 있고, 아이고, 아니죠. 8,000원을 벌 수 있고, C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5,000원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회비용은 뭘까요? 10,000원 더하기 800원, 8,000원 더하기 5,000원, 23,000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밖에 A를 선택하게 되면 B를 포기해야겠죠? B와 C를? B를 선택하게 되면 C와 A를, C를 선택하면 A와 B를 포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 하나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A의 값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근데 이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시비용이고요. 하나 암묵비용이요. 명시적 비용은 명시, 눈에 분명히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돈을 냈을 때 그 돈이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은 회계비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암묵적이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무언가를 샀을 때 그 10,000원은 명시적 비용입니다. 암묵적 비용은요. 내가 그 10,000원을 주고 A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포기한 그것이 이제 B라고 한다면 B가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명시적 비용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암묵적 비용까지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자,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 후에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1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저녁으로 뭐가 나왔냐면 싱가포르 칠리 크랩이 나왔거든요. 그럼 싱가포르 칠리 크랩 되게 비싼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싱가포르 전통 음식점의 칠리 크랩이 그렇게 막 큰 개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작은 개들이었지만 그래도 칠리 소스하고 빵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였는데 학생들이 입맛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얘들아 너네 수학여행 여행비에 이게 다 포함된 거니까 아까워 먹고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은 그냥 나가서 라면을 먹는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깝죠. 돈 내고선 1인당 뭐 15불 뭐 2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을 텐데 애들이 안 먹는 걸 보니까 되게 아까웠다고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그들의 선택이 더 옳아요. 뭐냐면 그들은 학기 초에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를 낸다고 할 때 돈을 냈죠. 이미 냈어요. 그 학생은 선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는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선택만 있을 뿐이죠. 여기서 식당에 내야 되는 음식값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맛이 없는 것을 먹어서 편익이 감소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물론 내가 지불하는 거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남겨둔 음식을 비용으로 지불했지만 그것보다 안 먹어서 얻게 되는 만족이 0이라고 한다면 그걸 먹어서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보다 합리적이겠죠. 어차피 이미 음식값은 벌써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까워서 계속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도박할 때도 그렇고요. 도박 일을 잃고 나면 딸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잃게 되는 것도 많잖아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들인 공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